한국 패배자들의 우울한 행성, 개천에서 용쓰다 죽는다. 내린 한국은 한때 누구나 꿈꾸던 계층 사다리의 나라였다. 파출부로, 주방일로, 몸을 굽히며 번 돈을 책값으로 바꾸던 엄마들의 집념. 그 위에 쌓인 밤샘 공부와 시험지. 60년, 수많은 아이들이 새 길로 올라섰다. 평대는 이제 한국은 코리안 드림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 희망 고문을 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하나의 전설로 남았고 대신 개천에서 용쓰다 죽는다는 자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사다리 오늘 드림이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어쩌면 좀 아픈 진단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패배자들의 우울한 행성이다. 이 도발적인 문장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개천에서 용쓰다 죽는다. 참 씁쓸하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옛날 속담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빗은 말인데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을 꿰뚫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개천에서 용난다였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그런데 보세요. 난다가 쓰다 죽는다로 바뀌었어요. 이 몇 글자 차이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희망에서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능성의 상징이 이제는 불가능에 대한 자조 섞인 푸념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를 뜨겁게 했던 그 코리안 드림, 기적적인 성장과 기회의 상징이었던 이 꿈이 대체 어쩌다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코리안 드림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손에 잡히는 현실이었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그 희생정신. 그게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교육은 그 엔진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연료, 즉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엔진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고 모두가 오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다리는 누군가 걷어차버린 것만 같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죠. 그렇다면 이 꿈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그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1997년을 지목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IMF 외환 위기 말이죠. IMF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도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죠. 하지만 IMF는 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아주 무자비한 성과주의와 끝없는 경쟁의 시대로 내던져졌습니다. 이 성과주의라는 게요, 말은 그럴듯해요. 효율, 능력, 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로 찍히고 가차 없이 배제됐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었고 개인은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원자화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구조의 실패는 어느새 개인의 무능함 탓으로 돌려졌고요. 이렇게 예전에 교육이라는 사다리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벽들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계급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그 첫 번째 벽은 바로 콘크리트 벽입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골품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가 아니라 어느 동네 아파트에 사느냐가 당신의 계급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정말 현대판 카스트 제도나 다름없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 20년간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오른 걸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동안 버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아 집 한 채 사는 꿈, 이게 첫 번째 벽 앞에서 좌절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벽은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라는 벽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공포, 이게 바로 결함 있는 능력주의의 민낯입니다. 입시 경쟁에서 한 번 미끄러지면, 취업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그걸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현실, 이 거대한 두 개의 벽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거의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실패자, 즉 루저라고 느끼게 되는 아주 파괴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요, 애초에 대부분이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는 승자는 기껏해야 상위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뭘까요? 그들은 모두 잠재적인 패배자가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경쟁했다면 이제는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경쟁한다는 겁니다. 야망이 두려움으로 바뀐 거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기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끔찍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들 너무나 화려하게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스템의 문제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며 모든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실패처럼 느껴지고 실패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어버리는 세상인 거죠. 이런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은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데이터가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위, 출산율은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 두 개의 지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슬픈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 자리를 각자도생이라는 네 글자가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내가 살아남으려면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고 내 아이를 승자로 만들려면 다른 아이들은 경쟁 상대로만 봐야 하는 그런 삭막한 현실이 된 겁니다. 이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뒤처진다는 건 그냥 잠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곧바로 생존을 위한 고독하고 영원한 싸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암울한 분석 끝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자책해 왔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찾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 대한 자책에서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은 결코 개인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슬픔을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의 비극이 모여 사회적 비극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절망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은 이 사회가 수많은 개인의 비극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의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는 각자 도생만이 남았습니다. 타인의 실패는 안도감이 되고 타인의 성공은 질조와 좌절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은 이 혹성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는 폭동이나 혁명 대신 체념과 무력감이 일상이 된 조용한 절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우울은 개인의 유약함 때문이 아니라 구조가 슬픔을 일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가면을 쓴 차별 시스템 속에서 서로를 패배자라 부르며 쓰러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